시계열 기록입니다. 자, 시계열 기록은 제가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그림 하나만 간단하게 그리면 나중에 조사 파트에 나오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A라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해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음주가 있다. 흡연해도 되고요. 음주는 표적 행동, 알코올 중독자라고 가정했을 때 음주량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만약에 1주 단위다 그러면 1주에서부터 4주가 될 것이고 5주에서부터 5, 6, 7, 8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음주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자, 음주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단계가 이 개입 단계라는 B예요. 그래서 음주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단일 사례 조사라고 쓸까요? 단일 사례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계열 기록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는 형태. 자,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기록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며 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가장 기본형 설계, AB 설계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 모델 기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행동이잖아요, 행동. 음주하는 거, 담배 피우는 행동,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주의 모델에서 이 시계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쓴다. 되게 관찰해서 쓰는 거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점점 더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고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성취할 목적을 정의하고 얼마나 성취되는가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를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기록 형태가 여기에 해당되고 관찰하고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서비스 과정과 서비스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나중에 조사 파트에서 배우시는데 이것을 반응 효과라고 하죠. 반응 효과라고 하죠. 반응 효과, 조사 반응성이라고도 해요. 자,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데 그 관찰 대상자가 내가 원하는 바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연구자라 할게요.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반응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서비스 과정과 서비스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반응 효과 또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면접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보다는 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출제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시험에서도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명료화 사례가. 그리고 개념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제8절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과정론이라고 전공서적에 나오기도 해요. 과정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날개 빈 공간에다가 큰 틀을 먼저 쓸까요?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사정을 합니다.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을 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 과정이고요. 팔로우업, 사후관리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순서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잘 알아놓으시고요. 접수 단계 별표, 사정 별표,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입 별표, 그 다음에 종결 별표.
즉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듣기만 하세요. 접수 단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99%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과업 문제예요. 여기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종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 과업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사정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정도구예요.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이게 잘 나오는 3인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입이 있어요. 개입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어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어요. 직접과 간접을 구분만 하시면 돼요. 직접과 간접을 구분만 하면 돼요. 직접은 뭐죠? 1대1이 직접이고요. 자, 이 간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을 연결하는 거, 사례관리, 의뢰하는 거,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협력하는 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간접은 단어로 쭉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단어만 머릿속에 상기하시면 게임 끝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천 과정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쭉 보시죠. 1번에 인테이크, 접수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별표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큰 번호 따라가세요. 2번에 탐색, 자료 수집이 있죠? 네, 넘기시고요. 3번에 사정 보이시나요? 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면은 그림이 나와요. 7번에 보면 생태도 보이시죠? 그 자리 별표 하나입니다. 8번에 보면 가계도 보이시죠? 그 자리 별표 하나입니다. 소시오그램은 나중에 집단에 나와 있어요. 소시오그램은 집단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여기 계획에는 별표를 안 쳤죠 지금. 이 계획에서 약간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목표, 설정, 지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목표, 설정, 선정, 지침 찾았죠. 밑줄 쳐놨잖아요.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 구절을 보면 개입이 있어요. 개인 대상이 있는데 제가 작년 교재는 없지만 올해 교재에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바로 기출적용 확인학습으로 나오죠. 제가 그랬잖아요. 직접 간접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이 있고 밑에 보니까 간접이 상당히 많죠. 간접적 개입에 별표 하나 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각주도 달아드렸어요. 그 각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개입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 파트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 파트는 많은 모델이 나오거든요. 자, 정신분석 모델 한 김에 스크린을 한 김에 할게요. 순서대로 별표 하나입니다. 넘기시고 심리사회 모델은 별표 둘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인지행동 모델 별표 둘입니다. 넘기시고 그 다음 인지행동 모델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제중심 모델이 있어요. 별표 둘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치료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왼쪽에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써놓으세요. 현실치료에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위기개입 모델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예요. 그 다음에 7번 사례관리 보이시죠? 사례관리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랭킹 1위에 1위. 가장 많이 나와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별표 5개가 돼요. 사례관리 별표 5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직자가 되시면 사례관리를 또 하기도 합니다. 8번에 역량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하죠. 별표 3입니다. 이것도 중요도가 있네요. 자, 그리고 박스에 보면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의 비교. 아래에 보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기타 모델이 있습니다.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에서 강점 관점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인간 중심 모델이 있고 행동 중심 모델이 있죠. 행동주의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행동 중심 모델에 별표 하나 치시면 돼요. 인간 중심 모델보다는 행동 수정 모델, 행동주의 모델이 더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 10절은 집단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집단에 소시오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집단은 제 10절 집단 대상 바로 위에다가 많이 출제
많이 출제되지는 않음 이라고 쓰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집단의 문제가 5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자, 이런 정보를 제가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여기서 힘을 쓰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손가락 안에 든다 했으니까 시험에 출제되긴 됐네요.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집단의 종류가 나옵니다.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 나오죠. 그 자리 별표 하나.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4번 집단 이론의 장이론은 참고하시고요. 소시오그램 보이시나요? 네, 그 자리 별표 하나. 소시오그램은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5번에 보면 집단사회복지 실천 모델 보이시죠? 집단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집단의 역동성이란 게 나와요. 집단의 역동성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개념 문제가 4가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4가지를 다 틀리게 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다고요. 집단의 역동성의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집단사회복지 실천 과정 있죠.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인데요. 여기에 있는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문장으로 풀어서 엉뚱한 단계의 내용을 앞에 주어에다 넣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출제됐는데요.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별표 하나 치시면 돼요. 다 5단계거든요. 이 5단계는 준비, 초기, 사정, 중간, 종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바로 양가로 2번 초기 단계가 있죠. 초기 단계 별표 하나, 양가로 4번 중간 단계 별표 하나 치면 돼요. 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뒤에 서술어는 다 초기 단계 이야기인데 앞에 주어가 중간 단계에서는, 중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럼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아야 그 지문이 틀린지 맞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가족이 나옵니다. 가족 대상에다 써주세요. 이 가족 대상에는 집단보다는 많이 나와요. 집단보다는 많이 출제된다. 집단보다는 많이 출제됨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델 문제입니다. 모델 문제. 그래서 모델 문제로 바로 가면, 자,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모델에 대해서 이제 기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쭉 해드릴 건데, 거기 5번에 보면 가족 개입 진행기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 개입 진행기에 주로 적용되는 실천 기술에서 2번이 탈삼각화죠. 별표 하나. 3번이 가족 조각이죠. 별표 하나. 4번은 패스. 5번 경계 만들기 있죠. 별표 하나. 역기능적 균형 깨뜨리기 있죠. 별표 하나. 역설적 지시 별표 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질문하기 패스. 재구성, 재정의, 재명명 별표 둘입니다. 역할 연습은 패스고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 모형, 이게 모델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미 별표를 쳤네요. 이거는 그냥 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돼요. 자, 다세대 가족치료 별표 있는데 동그라미, 구조적 가족치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경험적 모형 있죠. 자, 경험적 모형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나 더 쳐야 돼요.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적 모형은 별표가 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모형에서 동그라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거기에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박스가 있어요. 실력 따지기 박스 2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것, 이야기 치료 모델이 있죠. 이야기 치료 모델 그 자리에 이렇게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야기 치료에 문제의 외현화가 있는데 그게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치료 모델에서는 또는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 외연화를 야무지게 하시면 돼요. 문제 외연화가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문제의 외연화 기법 활용이라고 하는 거.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만 출제가 됐다. 제12절은 평가와 종결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여기까지 했어요. 개입 모델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이 나오고 사후관리, 사후지도가 나올 거예요. 자, 평가 나와 있네요. 이 평가는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총괄평가, 형성평가,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메타평가. 자,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종결 단계가 나오죠. 종결 그 자리 별표 하나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될 과제 밑에 보면 종결 단계 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종결 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 나와요.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4번도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접수 단계 과업 문제가 잘 나오고 종결 단계 과업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후지도인데 팔로우인데 이것은 거의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도표가 하나 있네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모델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섭렵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개인 대상 모델도 있고 집단 대상 모델도 있고 가족치료 모델도 있고 더 심지어 지역사회 실천 모델도 들어가 있어요.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까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이것을 좀 확대 복사를 해서 코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앞뒤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학습 콘텐츠 자료실에 이미 실천 모델에 대한 것들을 올려드렸거든요.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4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A4는 아니니까 거기는 A4 용지로 다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를 해요. 인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 이렇게 앞뒤로 되게 해서 코팅해서 딱 하나로 갖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왜냐하면 모델이 너무 많잖아요. 모델이 많은데 그 모델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키워드, 중심 단어를 알면 되는 거니까 그걸 계속해서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두 문제고 적게 나오면 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푸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숙지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수업으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걸 들여다보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예,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몇 시간 정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여기 들어갈 차례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바로 모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 모델 할 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어떤 모델에서는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모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이 도표 안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수업 안 듣고 이 도표 보려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것들 어떻게 다 머릿속에 다 암기합니까? 암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1차적으로는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여러분 것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과정의 첫 번째 접수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